안녕하세요, 그냥유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인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인데, 이 이야기를 보고 야, 요석이 저거 트럼프 지지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바이든이 대통령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우리가 해볼 때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것이 수혜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자 라는 이야기죠.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다시 한번 미국을 대단하게 만들어보자 라는 미션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미국은 예외다, 혹은 미국을 우선한다, 혹은 미국 고립해도 괜찮다 라는 이야기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해보면 바로 에너지라는 단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에너지와 관련해서 미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요, 미국에서 자동차를 막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기름이 너무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많이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수입량을 보면요, 기름을 수입하다가 1차 오일 파동, 2차 오일 파동 하면서 기름을 수입해야 되는 양이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언제까지 늘어났냐면요, 2010년대 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2010년 중반에 셰일 오일이 발견되면서 이것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전됐던 시점이 2019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에게 야, 기름 나 중동에 전쟁 나면 나 큰일 나, 안 돼, 기름값 올라가면 우리 손해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은 더 이상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수출하는 나라고, 설사 기름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물론 개인들은 힘들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미국은 그냥 우리끼리 살게, 니네들 알아서 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라고 할 수 있는, 자,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자주 얘기하는 AI라는 기준입니다. 에너지와 AI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AI와 관련돼서는 트럼프가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AI를 하려면은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전력이 2배에서 3배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트럼프조차 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미국은 에너지가 많이 남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신재생인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신재생 너무 싫어합니다. 일례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영국에서 내 골프장이 있거든? 그래서 골프를 탁 치고 탁 치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그냥 막 풍력 돌아간다고 바람이 막 불고 막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퍼팅도 맨날 실수. 나 진짜 풍력하기 싫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풍력 되게 싫어해요. 태양광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쓰고 있는 정책 중에서 IRA,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법안이라고 하는 이 법안의 내용들을 그냥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반론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IRA 법안의 수혜를 보고 있는, 실제로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의 75%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말은 이렇게 세게 하지만 나 싫어해 라고 얘기하지만 신재생을 막는 그런 정책들을 실제로는 쓸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재생과 관련된 투자는 트럼프 때문에 빠지면 오히려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는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소형 원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해야지
라고 하는 의견들인 것 같아서 AI와 관련돼서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전력망은 더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는데 트럼프도 동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신재생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세게 그렇게 정책을 쓰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원전을 해야 될 정도로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 있어요. 중국을 너무 싫어하고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할 거다. 이 내용은 제가 추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추가로 설명드릴 주제는 세금인데요. 자, 세금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트럼프는 법인세를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인세를 현재 21%인데요. 이거를 18%로 낮추고 향후에는 15%까지 낮추겠다라는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법인세를 많이 낮추니까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율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율이 10에서 37%거든요. 근데 요거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15에서 30%로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이게 좀 이상해요. 자, 부자들한테는 37%까지 세율이 있었는데 요거를 낮추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10%까지 세율이 매겨졌었는데 이걸 높이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보면은 야, 그러면은 저소득층한테는 진짜 안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저소득층한테는 세율을 높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니네 어차피 돈 많이 벌지도 못하잖아. 세율 높여봐야 네가 내는 돈 얼마 없어. 그 돈 내가 챙겨줄게. 뭘로? 재정 적자를 우리가 쓸 거거든. 돈 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 세율 높여주는 걸로 그냥 걱정하지 마. 네 세금 별로 안 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세금을 덜 걷겠다라는 거네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돈을 덜 걷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정은 더 많이 쓰겠다? 그럼 돈은 더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되는 거는 트럼프가 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라는 건데요. 연준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 연준 니네들이 야 물가를 잡고 그리고 고용도 안정시킨다고 한다면서 야, 네가 뭔데 그걸 다 할 수 있겠냐? 그냥 네 물가만 해라. 고용은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준의 입지를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이야기도 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금리 빨리 낮춰라. 야, 너 금리 안 낮추면 파월 너 잘리고 싶어? 야, 금리 낮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매겨요. 비싸지겠네, 그럼 물건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근데 금리 낮추라고? 그럼 물가는 어떻게 하라고? 연준은 독립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나 모르겠고 어쨌든 관세 올려. 연준 물가만 잡으면 되는데 그냥 금리 빨리 내려. 지금 빨리 그레이트 어게인 해야 돼. 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큰 수혜로 지금 월가에서 부각되는 것이 은행주인데요. 왜 은행주를 좋게 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한테 금리를 낮추라고 할 때 그 금리는요. 단기금리입니다. 단기금리예요. 여기 있는 금리를 이렇게 낮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낮추고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돈을 많이 빌려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채 발행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국채가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뭐든지 많아지면 가격이 빠집니다. 국채의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고요. 국채의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금리가 올라갈까요? 장기 금리가 올라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금리의 곡선이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 금리는 대출 금리고요. 단기 금리는 예금 금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대 마진이라고 하고 이것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은행이 좋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은행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오바마 정부 때 썼던 볼커 룰이라는 규제가 있었어요. 이 볼커 룰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야, 니네 은행들이 진짜 이렇게 방만하게 야, 니네 고객한테 받은 돈을 니 맘대로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돈 깨지고 그거 되냐? 그래서 막 시티은행 이런 데들 망하고 리만 브러더스 망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하고 그거 다 안 되니까 이거 볼코룰로 딱 막어. 니네들이 무슨 야, 니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 그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 그런 볼코룰을
폐지해버리는 그런 정책을 트럼프가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번에도 아마도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정책을 더 쓰게 되면 국채의 발행량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연준도 못 사주고 아무도 못 사준단 말이야. 사줄 사람이 미국 은행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된다면 최대 수혜는 은행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월가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트럼프와 관련된 주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저희가 셀러브리티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실제로 많이 친하다라는 이야기들도 했는데, 사실 보면 일론 머스크는 친환경, 전기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든이랑 좀 친할 것 같은데, 바이든이 이게 보니까 당선된 다음에 오히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한테는 불리하고 GM이나 포드에게 유리한 정책만 쓰다 보니까 나 삐졌어 라고 하면서 트럼프와 같이 저녁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임마, 내가, 이 서장이랑, 밥도 먹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일론 머스크를 중요한 요직에 배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AI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AI는요, 과거의 그 혁명이죠. 소위 말하는 WWW라는 인터넷 혁명, 그리고 모바일 혁명과는 차별화되게 AI 혁명은 정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AI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그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테슬라에게 유리한 정책을 쓰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최근에 인도량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다, 혹은 실적이 바닥을 쳤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혹시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로 지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트럼프가 미국을 더 세게 만들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자감의 배경은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우리 지금 수출에 유가 올라도 괜찮아 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도 AI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고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과 관련돼서는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런 정책을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진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의 관세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세금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 금리는 올라갈 것 같고 연준의 목을 비틀어서라도 단기 금리는 낮출 것 같아서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은행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테슬라에 대한 소설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참, 오늘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요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냥 한번 해본 말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밑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부터 시작해서 트럼프가 되면 이 회사들이 진짜 이렇게 되는 거냐, 그냥 해본 말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요였습니다.